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2차 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맡은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팀장 박용미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직능연에서 그 연수를 통해서 각 센터의 우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센터의 프로그램 현황, 그래서 각 센터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항상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로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운영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의 배경 지식은 저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환경, 그리고 이런 운영 인력은 저희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운영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프로그램 전체적인 현황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 속에 저희 센터에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인 꾸미소 멘토단 프로그램과 2024년도에 확대되어서 프로그램 운영 중인 뉴진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일단 대표적으로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보건대학교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수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체험처 활동에 있어서 다양성과 그다음에 공간의 확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운영 인력입니다. 저희 센터에서의 운영 인력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인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 깊게 봐주십사 하는 부분은 운영 인력이 계속 이래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운영 인력이라고 함은 상당히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를 둘러싼 지리적, 교육적, 지역 협력체적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모집형 프로그램이 저희가 퍼센트가 많은데 이러한 센터 모집형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여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서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인구의 감소, 학급 평균 학생 수의 차이, 그리고 지역 단위별 또는 이렇게 동별로의 교육의 격차는 지금 서구뿐만 아니고 어느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환경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는 의뢰가 올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어서 자료 제공이라든지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저희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유학기제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진로센터의 목적 사업에 맞춰서 일단 중학교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역 내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는 조금 더 교육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에 하나가 저희 센터 또한 타 지역 또는 타 구군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 센터 또는 저희 지역에 맞게끔 조금 더 재각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전체적인 전반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5개 사업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센터 자체 내에 개발해서 모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센터에서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조금 갖추어야 되는 색깔이 어떤 걸까 또는 차별화된 방향성은 어떤 걸까라고 노력했던 결과가 바로 조금 센터 모집형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집형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 내에 체험처가 발굴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체험처를 갈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 제안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안서를 가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협의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저희가 모집을 해야 할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협의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를 했다면 다음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센터 환경이 조금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현장을 굉장히, 그러니까 체험처라는 말이죠. 현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이러한 현장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자체 연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없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을 대여하거나 주차 문제라든지 인력풀을 받을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조금 다른 구군센터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서구 지역 중심의 체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일단 연간 평균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래로 4년간의 프로그램의 흐름을 쭉 보면 이제 표와 같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 2020년 6월 29일 개소부터 2024년 현 시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어느 프로그램 하나 무의미한 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에 굉장한 그 자양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굉장히 조금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꿈미소 멘토단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조금 긴장도 되고 어설픈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부족하지만 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앞서 발표한 세 가지, 약 3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 센터를 둘러싼 환경, 그 다음에 센터가 차별화되고자 하는 부분, 운영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센터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할 때 큰 뿌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꿈미소 멘토단 프로그램인데 자유학기제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긍정적인 직업관, 그 다음에 현장형 중심의 기초와 심화 단계의 그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이 꿈미소 멘토단에 활동을 하시는 그 강사님들은 지역사회에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 내 체험처와 반드시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학교장 또는 진로부장 선생님과의 학사 일정 조율 및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2개 이상의 직업군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이제 의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판화가, 호텔리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의사 직업군 현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현장을 개방해 주십니다. 항암 치료를 견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급실을 견학하고 그 다음에 기초의학 교실을 견학할 수 있게끔 체험처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전문 교수님과의 만남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직업군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 대학생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조금 진로와 진학 그리고 입시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대표적인 사례로 했던 것이 이제 고신대 의과대학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12개 이상의 체험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결과 매 프로그램이 98%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현장을 통해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 만족도 높고, 그 다음에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탐색이나 흥미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체험처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꾸준한 체험처 프로그램의 질 관리도 가능하고 내실화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신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의사 직업 체험은 이제 저희가 역으로 고신대학교 내의 그 대학생 봉사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싶다.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와 함께 기획해서 확장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역으로 전달을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장이 되고, 또한 저희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서구뿐만 아니고 서구 권역 내의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조금 더 시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청 문의가 많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제 2024년 우수 진로 체험처로 선정되어서 지금도 꾸준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체험처를 발굴해서 체험처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 2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신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조금 착안을 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이제 사례 1과 사례 2에서 조금의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뿌리는 결국은 센터 주도형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서 지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체험처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뿌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 또한 조금 키워드는 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키워드를 두었습니다. 신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조금 풀어 헤쳐야 됐었습니다. 이제 신산업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러면 이 신산업은 어떤 건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찰을 하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저희는 당연히 이제 제공을 받을 곳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까지 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최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연수 및 교수학습 자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신산업 증진, 지역사회 연계 체험 진로 모델 개발서 또한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작은 센터만의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 프로그램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미래, 신재생 에너지를 프로그램을 작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배경은 이러한 키워드에 두었다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이번 24년도에는 직능연의 교수학습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23년도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이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개선하고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때 어느 센터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고민에 있는 것이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센터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나 또는 체험처 강사 섭외,
그리고 예산 산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도 센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23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부분에서 조금 결과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24년도에 개발에 있어서의 조금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예산 산출적인 부분에서 센터의 예산과 그다음에 지역 내 체험처의 예산이 조금 더 하나가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프로그램도 함께 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가 24년도 프로그램에 기반이 되었던 프로그램의 그 운영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일단 24년도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협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제 뭐 센터 어디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센터는 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사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전 협의회를 거쳐서 센터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사후 협의회를 거쳐서 센터의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이제 환류 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운영을 되기 위한 이제 기초 작업부터 그다음에 대상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의 인지도 그리고 홍보까지도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협의를 하고 운영을 계속 협의 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되어서 이렇게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단 2023년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23년도에 센터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기획 운영 과정에서도 이제 직능연의 강사 역량 강화 연수부터 그다음에 신산업 진로 역량 강화 직무 연수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고 그리고 저희는 23년도 12월에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에 대한 결과 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24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했던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의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1차 시, 2차 시에 걸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모집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강사와 센터, 그리고 참여 학생 당연히 만족도를 통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해 봤을 때 탄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프로그램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고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물론 2023년도 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진로 개발 모델 이제 개발서를 그리고 그 PPT 자료,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강사 선생님께 이제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본인만의 프로그램으로 녹여내셨고, 그리고 센터 프로그램 맞게끔 프로그램을 각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는 지금 결과를 도출해냈던 23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24년도 프로그램인 이제 신산업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확대 개발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고 이러한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4년도 프로그램 신산업 진로에 스며들다 뉴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획할 때 23년도에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보완되어서 프로그램의 기획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운영 방법을 다양화할 수는 없을까? 신재생 에너지의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신산업에 들어가 있는 5가지의 모듈
또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의 만족도 조사에서 미래농업이 54%라고 하는 부분을 착안해서 미래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진로에 스며들다 뉴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2024년도에도 신산업 진로 분야의 사업 지원 회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에 신산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꿈미소 협의회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체험처, 그 다음에 강사님, 그 다음에 학교 또한 연계를 하여서 이제 신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프로그램 운영했던 부분에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연계, 센터 모집형, 학교 교과형 세 가지 운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러한 24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진로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체계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체험처와의 협력, 그 다음에 중학교와의 협업, 그리고 서구청, 그리고 권역 내에 있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체험처와 연계하고자 해서 서구청과 연계해서 권역 내 체험처도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와 단체 유관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아시다시피 그 참석하는 인원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그 유관기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체계를 갖추었고, 이렇게 학교 연계, 학교 교과, 센터 모집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명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꿈 더하기 진로 캠프에 해당되는 신산업 프로그램 중에 학교 연계 캠프형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세부 운영 과정은 이게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제 2024년 저희가 4월 8일 5월 27일, 8월 16일 3차에는 최근에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23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의 보완 사항을 통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였고, 이제 수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활동을 할 때 이제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 활동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착안해서 체험 활동을 조금 저희가 참여 학생 개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조금 네이버 폼을 활용해가지고 개인 과제 및 또 사후에 대한 참여에 관련되어 있는 그 후기를 이제 결과물로 네이버 폼으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 한 결과물에 대한 저희가 사후 관리 또한 학생들에게 이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23년도에서 24년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금 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 대상의 확보를 위해서 학교와 조금 연계를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월 16일로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54%의 수요 조사가 있었던 미래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센터 모집형 프로그램, 이는 체험처와 연계해야 해서 프로그램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세안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나의 꿈을 찾아서 신산업 분야 미래농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서 꾸려나갔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0일 3회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희 서구 내에 미래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처를 발굴했고 이제 알로이시오 기지 1968과 체험처를 연계했습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을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을 상황에는 제안서를 들고 체험처를 통해서 체험처를 가서 그 체험처에 계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과의 굉장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험처의 예산 부분에서도 이제 센터의 예산뿐만 아니고 혹시 체험처 또는 그 유관기관에서도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같이 예산을 같이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도 동료의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그들도 가지고 있는 이제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 부분, 그다음에 체험처와의 연계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1차는 기본적인 미래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이해, 그 다음에 2차, 3차에 관해서는 조금 마이크로 비트를 활용하여서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에서 심화 과정까지 프로그램을 기초에서 심화형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부분은 체험처와 연계하여 현장 내에 텃밭이나 그리고 수직 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을 현장에서 실제로 몸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5, 6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고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고자 했으나 이제 알로이시오에서 다문화 학생을 함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서로의 의견을 조합해서 조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조금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뉴진스 중에 학교 교과 연계형입니다. 그 신산업 진로 부분과 관련되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연계하고자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 학교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고 그 교육과정과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사전에 커리어넷에 있는 2023년 신산업 진로개발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모델안을 이제 선생님들께도 제시했지만 이 이제 모듈 또는 이제 진로개발서는 모델 개발서는 선생님들도 이미 가지고 계셔서 그들 또한 이 진로 교육과 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번 연계를 해볼까 하고 고민했었던 찰나였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기가 굉장히 조금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9월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텐데 이제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교과목과 그리고 신산업의 5개 부분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진로와 직업, 신재생도 진로와 직업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모빌리티는 기술 과목, 첨단 바이오는 환경과 미래, 그리고 미래농업은 가정을 담당하시는 독과목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사전에 아이들은 방학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9월부터 시작될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사전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관련 도서나 관련 동영상을 사전에 제시를 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조금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과제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고민해 보자면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하려면 결국 교육 과목, 교과목 선생님들의 의지가 반드시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산업 또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기까지 과정 또한 어떻게 보면은 2월에 있었던 저희 센터의 꽃미소 협의회를 바탕으로
이제 센터에서 2024년에 조금 추구하고자 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성 또는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고민을 함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고민을 같이 들었을 때 진로부장 선생님들도 24년도에 진로부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성도 조금 더 저희의 프로그램도 조금 접목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직능연에 이제 같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받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의 안내를 통해서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정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9월에 이제 2학기에 프로그램이 함께 시작될 텐데 저희도 이제 하반기 운영될 프로그램인 이제 학교 교과 연계형인 뉴진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고 조금 흥미로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한류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프로그램으로까지의 연계가 되는 것은 저희 이제 모든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로교육지원센터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서구에 있는 체험처의 특색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현장도 또한 교육의 현장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곳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많은 진로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진로교육지원센터입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대상이 모집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도출이 안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 지금 시간이 제가 돼서요. 지금 질의응답 페이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다음 발표 이후에 좀 질의응답 받으시면서 같이 응답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네네. 예, 그럼 네, 그래서 이제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뭐 간략하게 두서없이 발표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